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2과목 보세구역 관리 부분 이제 잘 오셨습니다. 1과목 다 듣고 오셨나요? 네, 1과목 내용이 좀 많았죠. 안 듣고 오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2과목과 3과목은 1과목과는 이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과목, 3과목을 먼저 보셔도 되는데 가끔씩 이제 용어라는 부분들이 앞에서 1과목에서 이제 배웠었던 용어들을 좀 차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과목만큼은 이제 먼저 듣고 오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과목 부분은 이제 보세구역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구역이다. 네, 보세구역은 말 그대로 세금이 보류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보는 아직 납부되지 않은 유보된, 세는 세금이죠. 우리 관세와 내국세를 포함해서 수입할 때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러한 세금이 아직 보류된 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그리면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예요. 이건 일본이고 제주도, 울릉도, 독도. 우리나라인데 우리 국경선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부터 그래야 되죠. 슬픈 역사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국경선이 있는데 자, 이러한 국경선과 관세선은 일치하느냐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관세선이 뭐냐? 관세선은 관세를 내야 되는 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국경선은 우리나라 이제 국경, 헌법에 정해진 국경을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관세선 밖에 있다, 안에 있다. 국경선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당연히 안에 있습니다. 자, 보세구역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영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항지가 많이 있는 여러 인천항 쪽이라든지 인천공항 또는 이제 부산 쪽이라든지 내륙지에도 있어요. 내륙지에도 뭐 필요한 물류기지 같은 데들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역을 이제 보세구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서 화물을 관리하도록 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로 올 때 우리나라는 이제 육로 운송이 없다 보니까 항공기나 선박으로 이제 물건들이 이쪽 들어오죠. 자, 근데 국경선에서 관세를 다 납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배 여기서 띄워놓고 물건 내릴 때마다 관세를 내야 되는 불편함. 항공기 왔는데 항공기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화물 꺼내면서 관세를 내야 되는 부조리함.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국경선과 관세선을 일치시키지 않고 일부 내륙지에 보세구역을 설정해서 아직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되지 않은 상태, 즉 세금이 보류된 상태로 보관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러한 보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세구역은 말 그대로 지정을 해줘야겠죠. 지정 또는 특허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역을 지정받거나 특허한 보세구역이 어떤 구역이 있는지 또 이러한 구역 안에서는 마음대로 화물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화물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학습하는 게 바로 2과목 보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지정보세구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특허보세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보세구역. 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밖에도 더 배우는 내용들은 있어요. 하지만 매우 단편적이라서 그건 이제 그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종합보세구역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허보세구역이 총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둘 이상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이라든지 특별히 좀 투자가 필요한 그런 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을 이제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핵심은 사실 이 2가지에 몰려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관리하는 이 특허보세구역 쪽에서 많은 내용의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정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세관이 필요해서 세관에서 운영하는 지정된 보세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정 장치장 또는 세관 검사장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 보세구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허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요. 특허의 목적. 여러분들 여행 갔다 오시면서 많이 들르시는 곳 있죠. 면세점. 면세점도
우리 용어로 하면 보세 판매장이에요. 물건을 보세 상태로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면세점이 싼 이유가 세금이 없는 상태로 사기 때문에 싼 거죠. 그래서 보세 판매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보세 구역에선 더 중요한 건 사실 보세 창고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 보세 상태의 건설장, 설비 플랜트 같은 것들을 짓는 곳을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보세 공장, 제품을 만드는 곳인데 외국 물품을 재료로 가지고 와서 제품을 만드는 곳.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유통보다는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나가면 관세 환급이라는 개념이 따라오죠. 그래서 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다시 나갈 건데 관세 내고 나중에 다시 환급받고 불편하죠. 그래서 공장에선 그냥 그렇게 수출되는 외국 원재료를 기초로 수출 물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보세 공장이에요. 근데 물론 내수형 보세 공장과 이제 수출형 보세 공장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사실 수출형 보세 공장을 위한 건데 내수용 비중도 상당히 높죠. 그 부분이 있고요. 다음 보세 전시장. 여러분들 뭐 차 좋아하시나요? 차량? 차 좋아하시면 뭐 차 박람회 같은 것들 있죠. 뭐 모터쇼 같은 것들. 거기에 나오는 해외 전시 차량들 다 이제 보세 전시장, 보세 상태로 전시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특허 보세 구역이고요. 각각의 이제 특허를 지정받는 방법이라든지 그 조건들 또는 이후에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관 기간이라든지 또는 조건들 이런 내용에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좀 단편적인 암기 부분들이 좀 많을 거라서 요 부분들 좀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율보세구역이라고도 있는데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조금 이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이런 특허보세구역의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을 자율관리보세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제 크게 범위 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습할 내용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특히 특허보세구역에 좀 집중돼서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기대가 좀 되시나요? 네, 보세구역, 어떠한 보세구역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라는 내용들은 저희 본 수업 시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본 수업 시간 때 뵙겠습니다.